안녕하세요. 이슈 파이터 장진섭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 이슈를 알아보고 그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주실 이슈 파이터를 초대하여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이슈 파이터. 오늘의 이슈 파이터 대전 최고의 미남 변호사 조성천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대전 최고 미남 변호사 조성천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저는 우아하게 안 입었는데 네. 괜찮나요? 네, 뭐 항상 지킬 거 지키는 남자. 전 안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와, 입고 다시 할까? 자, 오늘의 이슈 묻지마 범죄 등 흉악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죠, 지금. 네. 묻지마 살인 막 난리 났습니다. 네.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최근에 이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신림역 그렇죠. 사건이 있었고, 얼마 전에 이제 분당 서현역 네. 백화점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네네네. 서현역에서 이제 칼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막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대전에서도 이제 이거는 과연 뭐 묻지마 범죄에 해당할지는 약간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안이긴 한데, 대전 대덕구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 그러니까요. 무단 침입을 해서 이제 또 칼로 찌른 사건이 있었고, 지금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이제 모방 범죄가 또 일어나잖아요. 살인 모방 범죄가 일어나서 살인 예고. 그러니까 SNS에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좀 불안감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정복 경찰이 장갑차도 중요 지점에 갖다 놓고 이렇게 조금 이제 안정화시키는 단계인데, 지금 이제 이 주제를 잡아본 거는 이렇게 지금 묻지마 범죄 등 흉악 범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죠. 지금 제도와 법으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주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는 사형제가 있는 나라, 사형을 선고하죠. 선고하는데 집행을 안 한 지가 집행을 안 하는 나라죠. 예. 사실상 사형이 없어진 나라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1997년에 마지막 사형을 하고 현재 26년째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서 실질적 사형 폐지국에 해당하는데, 일단은 이 사형제 위헌이냐 합헌이냐 논의는 계속 있어 왔었고, 저는 저 개인적 입장은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거야 각자 입장이 다 틀릴 수 있는데, 문제는 사형을 안 시키면은 지금 이 사건 이전에도 5명씩 죽이고, 옛날에 2019년에 아닌 듯 같은 경우 5명을 죽였거든요. 이런 또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도 굉장히 잔인하게 살을 절단하고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가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사형을 안 시키고 그럼 결국 무경이기 때문에 그냥 교도소에서 꽤 오랜 시간을 산다는 것뿐인데, 그렇죠. 무기징역.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미치는 위화감, 내가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도 안 죽네, 별거 없네, 그냥 교도소에서 밥 먹고 살지, 이런 식으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옛날에 이제 사형제가 폐지되고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오판 가능성이거든요. 오판 가능성,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 사람이 마음대로 사람을 함부로 목숨을 뺏을 수 없다, 이런 기독교적 세계관,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 있던 건데, 지금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가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은 다 없는데, 집행을 하지 않는데, 미국은 선진국인가요? 선진국 아닌가요? 선진국. 미국은 사형제도 있죠. 더군다나 목을 매 죽이는 게 아니라 주사를 해서 죽여버립니다. 약물로 죽여버려요, 간단하게. 그리고 일본은 얼마 전에 사형 또 했죠. 일본은 교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본하고 미국이 선진국 아닌가요? 누가 봐도 일본 G7에 속하는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하면은 선진국이 아니고, 사형제도가 없으면 선진국이다, 이런 극단적인 논리는 바람직한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사형을 집행 안 하면 계속 죽을 때까지 밥을 먹여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장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그런 거 보니까 국민이 내는 돈이잖아요. 구속돼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또 예산이 장난 아니겠는데요? 그렇죠. 예를 들어 20대에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사형 집행 안 하면은 요새 80대까지 살잖아요. 60년 동안
숙직을 다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사람을 지금 4-5명 죽인 사람을 60년 동안 국가가 돌봐줘야 될 이유가 1년에 뭐지? 몇 천만 원은 들어갈 텐데 장소도 그렇지. 그렇겠죠. 난방도 냉방도 있고 다 있는 거니까요. 아 감옥 냉담만 되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며칠 전에 가니까 선풍기 한 2대 틀어준다 그러더라고요. 좀 틀어줘야 되겠어. 그렇죠. 아, 그렇다. 안 틀어주면 진짜 거기서 이제 죽으면 또 큰일 나니까 또. 죽으면 사형. 사형 그게 없으니까. 사형이야? 그래서 저는 뭐 예전부터 10년 전부터 주장하는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오판 가능성인데 그러면은 사형 집행하기 전에 위원회 진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 한번 재점검해보자 이런 거죠. 이게 진짜 오판의 가능성이 있는 건지. 뭐 거기서 만약 한번 걸려져서 뭐 사형시킬 필요가 없다고 하면 사형 안 시키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가 사형시키자고 하는 범죄는 대부분 여러 명을 죽이고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그런 거죠. 이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 사건이고 왜 예전에 뭐 강압 수사가 있고 막 그렇죠. 고문하고 할 때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했다가 좀 큰일 나는데요. 네. 하여튼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뭐 이런 거 네네. 얘기 그때 어디서 나오던데. 네. 무기형은 말 그대로 무기, 기한이 없다 이런 의미인데 예.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20년 지나면은 가석방 요건이 돼요. 아. 근데 20년 지났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행형 성적이라고 교도소에서 이제 수감하면서 성적 있잖아요. 모범. 예, 모범수. 모범수. 예, 무기형 선고받은 사람 중에서 모범수에 해당하는 행형 성적이 좋은 사람에 대해서 20년 후에 가석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나오는 법안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법을 개정해서 무기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게 되는 거죠. 형법에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이 있고 네.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고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로.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법이 검토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형이 있는 거예요? 형법에 개정하겠다는 거죠. 신설하겠다는 거죠. 아, 신설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러면은 사실상 사형 선고 받은 거랑 똑같은 거죠. 못 나가니까.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 아예 못 나가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무기형을 받은 사람은 20년 지나면 나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잖아요. 어쨌든 20년 지나면 열심히 살고 뭐 봉사활동하고 안에서 공장 가서 열심히 만들고 20년 하면은 내보내줄 여지가 있었던 건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받으면 이 사람은 이제 아니 근데 인생 포기하는 거죠. 뭐 사형수인데 네. 되게 모범수로 막 열심히 했어. 그럼 다시 무기징역으로 내려오거나 이런 경우 없나요? 한 번 확정된 형은 바뀌는 게 아니죠. 아, 그렇죠. 그렇게 뭐 네. 다시 아무리 모범수를 하더라도 사형수는 사형수죠. 아 그냥 계속 네. 사형수인 거예요? 사형수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거기서 아까 좀 나이 들어서 사형받은 사람 말고 아까 20대 사형받은 사람은 제가 그때 60년 동안 감옥에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피 말라 죽지요? 네. 오히려 본인이 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죽기를 아니, 죽여주기를 60년 있어봐요. 안 있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무기형과 사형은 그런 차이가 있고 다시 그 무기형은 가석방을 현재는 20년 지나면 허용이 되는데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만들자. 예. 그러면은 못 나간다 평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종신형이란 말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종신형이란 말을 안 씁니다. 법에 없습니다. 무기형이라고 합니다. 예. 종신형 미국에 있는 거고요. 자, 법무부는 또 이제 사법 입원제인가요? 네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걸 뭐 도입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2019년에 경남 진주에서 안인득이라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예. 아파트에 불을 질렀어요. 불을 질러가지고 그러면 위아래층에서 옆에서 사람들이 뛰쳐나왔을 거 아니에요? 칼로 찔렀어요. 그런 일이 있었죠. 5명이 죽고 10몇 명이 다쳤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가 논의가 됐었고 예. 제가 2019년 이때 네. 신문에 글을 썼더라고요. 사법입원제 이번에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4년 아. 전에 썼더라고요. 벌써. 와. 그런데 제가 아무 힘이 없잖아요. 네. 이게 뭐 무지랭이 변호사 아닙니까? 아무 힘 없는 변호사? 멋내기 변호사? 무지랭이.
그러니까 제가 볼때 이번에 읽어봤거든요. 예. 아, 잘 썼더라고. 썼어? 사는 정권 때 너무 잘 썼어? 너무 핵심 또 혼자 딱 겸 짚고. 그러니까 아니 사법 입원제가 뭔지 정확하게 좀 설명부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신질환자들이 사실 많이 돌아다녀요, 우리 주위에. 그런데 정신질환자가 본인 스스로 입원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입원시키는 방법이 지금 우리나라 법에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보호 입원. 보호 입원은 뭐냐면 보호 의무자. 그 네. 질환자, 정신질환자 2명이 동의를 해가지고 전문의 2명이 이제 필요가 있다고 하면 네네네. 입원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뭐가 문제냐면은 가족이잖아요. 내 동생이고 내 아들이 지금 정신질환이면은 그렇죠. 신청을 안 해요. 되게. 거의 이거 안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방법이냐면 행정입원. 행정입원은 말처럼 행정관청이 판단하는 거예요. 쟤 지금 문제가 자해 위험이 있거나 다른 사람한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판단하는 건데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이걸 하겠습니까? 나중에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뭔가 잘못하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해요. 현실적으로 없어. 그럼 응급입원이 있어요.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갑자기 예. 이제 누가 봐도 응급입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의사 진찰이 필요해요. 경찰관도 동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현재 있는 강제 입원 방식은 그 보호 의무자나 의사 이런 분들한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잘 입원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도 그 횡단보도를 이렇게 지났는데 딱 저는 뭐 하도 정신질환자를 많이 보니까 직업상 예. 분명히 약간 이상한데 혼자 여유롭게 다니더라고요. 혼자 여유롭게 다녀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제 칼을 꺼낼지 몰라요. 지나가면서. 횡단보도 건너면서 칼 꺼내서 찌르면 사람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그냥 뭐 너무 무서워. 프리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행 구조가.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사법입원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럼 사법입원제는 뭐냐? 사법기관인 법원이 얘를 입원시키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에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은 예. 의사 진단이 필요해요. 네네네. 근데 의사도 괜히 섣불렸다가 나중에 찾아와서 깽판 치면 옛날에 정신과 의사 죽었잖아요. 죽은 적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의사도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사법입원제는 뭐냐면은 의사 진단을 하지 않더라도 사법기관이 여러 자료를 보고 그리고 그런 판사가 판단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옆에 보조하는 사람으로 의사 정신건강 의를 옆에 같이 있으면서 환자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쟤를 강제 입원시킬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그래서 미국, 독일, 프랑스 뭐 선진국은 거의 다 도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야 이게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아까처럼 뭐 정신질환자의 가족한테 맡겨두면 가족은 쉽게 결정을 못 해요. 그렇겠죠. 내 아들을 정신병원 넣는다는 게 마찬가지 쉽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보듬고 안고 집에서 이렇게 어떻게 케어하려고 하는데 케어가 됩니까? 얘가 가만히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칼 찌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19년에 주장한 것처럼 지금 이 사법입원제는 이번에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되겠다. 제 판단에는. 이게 도입이 안 되면은 중증 정신 질환자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를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고. 그 사법 입원제 그것도 이제 흉악범들 정신질환 흉악범들을 위한 거잖아요. 흉악범들을 빨리 뭐 병원 이제 저지르기 전에 중증 정신 질환자가 모두 범죄자는 아니죠. 그러니까요. 모두 범죄자는 아닌데 일단은 통제하기가 어렵고 위험성이 있는 게 다분하기 때문에 적절한 입원을 시키고 치료를 시키는 게 범죄 예방 효과도 있고 판단을 이 분들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판사가 한다는 거죠. 판사가 한다는 거죠. 판사가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판사한테 가기까지가 또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건을 정하는 거죠. 어떤 요건인 경우에는 이제 강제 입원을 시키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고 강제 입원이 맞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판사와 아까 그 정신건강 전문의가 이제 같이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죠. 뭐 아무튼 뭐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이 또 이렇게
사법 입원제를 네, 도입을 도입한 하고 지 오래됐고 별다른 예. 뭐 부작용이나 오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아까 얘기했던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형이라든지 뭐 사법 입원제 네. 등이 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묻지마 범죄를 막는 데에 좀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 TV 화면에도 나오지만 칼 들고 돌아다니잖아요. 범인이 네. 뭐 정신질환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도망 다니는 것도 그렇죠. 방법인데 도망은 내가 피하는 게 도망인 거고 다른 예. 사람을 찌르는 거 나는 피할 수 있지 모르지만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누군가 제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정당방위나 이런 요건이 완벽하게 인정이 안 돼가지고 종전 판례를 보면은 이렇게 제압하는 제압하다가 과정에서 뭐 자기가 또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범인이 예를 들어 칼이 없이 몸으로 주먹으로 막 때리고 있는데 또는 범인이 칼을 갖고 있었는데 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칼을 뺏어서 찔렀다. 그렇죠. 이럴 수도 물론 이론은 안 그런데 실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황하잖아요. 당하고 그렇죠. 빨리 칼을 뺏어야겠다는 생각이 예. 그러면은 정당방위가 아닌 걸로 돼가지고 지금까지 가끔씩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 그렇기도 하고 우리나라 정서상 괜히 남의 일에 개입했다가 이렇게 그렇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 누가 개입하냐 이런 논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하고 지금 이제 검찰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기소 독점주의라고 그래서 재판을 회부하고 안 하고는 검사 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건 뭐냐면 정당방위나 정당의 행위 요건을 좀 폭넓게 인정하겠다. 아까 말한 것처럼 칼 뺏어서 뭐 이렇게 그렇죠. 제압하는 과정에서 조금 찔렸다. 이런 거는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끝내주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당한 물리력 행사. 일반인일 수도 있고 경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폭넓게 정당방위 요건을 해주겠다는 거고 이제 경찰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총을 잘 안 쏴요. 왜냐면은 지금 총이 쏘면은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총이라는 게 미국은 뭐 신분증 안 내놓으면 막 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총은 아주 제한된 환경과 제한된 상황에서 쓸 수 있는데 이게 살상력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경찰에 보급된 총이 살상력이 커가지고 잘못 맞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정당방위가 쉽게 되겠냐고요. 이런 게.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한 지금까지는 예. 어떤 식으로 제압하냐면 테이저건이라고 맞아요. 뭐 전기 찌릿찌릿 하는 거 영화 보면 많이 영화 나오잖아요. 보면 그걸로 하잖아요. 총 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요. 근데 예를 들어 칼을 들고 범인이 칼을 들고 지금 인질로 잡고 협박하고 있다. 이런 거는 사실 다리를 총으로 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예전보다는 정당방위나 정당의 요건을 좀 폭넓게 인정하다. 뭐 이런 지금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조성천 변호사님과 함께 묻지마 범죄에 대한 특단의 조치 한 뭐 3-4가지 얘기한 것 같아요. 예. 오늘 3-4가지 얘기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중증 정신질환자가 범죄자는 아닙니다만 본인을 위해서든 사회를 위해서든 범죄 예방을 위해서든 어떤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의사와 판사 이런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적절한 입원과 적절한 치료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일반인이 지금 얼마나 불안합니까? 솔직히 지금 상황에 거리 다닐 때 갑자기 칼 꺼내서 찔리면 뭐 방법이 있어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사법 입원제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해서 별다른 뭐 문제도 없고 합리적으로 좀 시행되고 4년 전에 논평을 썼던 4년 전에 제가 신문에 기고를 했던 사법 입원제 이번에 반드시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천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새롭고 알찬 이슈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슈 파이터!